네, 안녕하세요. 국민주식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더운 여름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로 열기를 더해가던 글로벌 시장. 8월 첫 거래일 일제히 얼어붙었는데요. 미국에선 고용과 경기 우려가 번졌고 국내에선 세제 개편에 대한 부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산이 있으면 당연히 골이 있는 법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공투자의 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시장 분석부터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이분이 꼭 필요하죠.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주시는 2025년 와운의 최다 수익왕 베스트 파트너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던 정부,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세제 개편하는 이야기에 투자자들의 실망이 좀 여실히 드러난 금요일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국민고충처리반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충이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을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해법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키워드별로 몇 가지를 좀 뽑아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제 상해 관세가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실망감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대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도 빠졌다시피 현재는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호 관세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전체 시장이 다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 여론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스가 지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런 조선주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상호 관세는 이제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1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대만이 20%로 또 확정이 되었고 인도 같은 경우 25%로 또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 자체를 두고는 우리가 최악은 벗어났다. 그래서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에서 15%로 현재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3,500억 달러가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선협력펀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1,500달러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조선주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에 대한 구매를 이제 1,000억 달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에 대한 개발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개발 말고 차라리 우리는 LNG에 대한 부분을 구매를 할게. 그래서 4년 동안 1,000억 달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사는 양에 대비해서 뭐 그에 따른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큰 충격은 없는 부분들이었고, 대신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LNG 관련된 뭐 가스관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실망감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세 최고국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좀 받아냄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그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던 매수에 대한 부분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재료 노출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1998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사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옥포 조선소가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현재는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왼쪽에는 트럼프 주니어 첫 번째 아들이고요. 요 오른쪽에는 이제 말라 메이플스 두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8년 이후에 이번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9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물론 민간에 대한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요트 한 대를 주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28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1,500억 달러에 대한 조선 협력 펀드로 이루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스가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메이크 아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마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십 빌딩을 넣어서 미국에 대한 조선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동원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권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조선협력기금에 대한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협의체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 군함과 수송선 등을 만드는 방산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 세 번째 안에 대한 부분을 별표 3개 놓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협의가 이루어졌던데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 측에서는 더욱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군함과 수송선 등에 대한 방산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미국에도 지정을 하지만 한국에도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군산항이 상당히 지금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왜 이걸 바랬냐 하면 결국 군산항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정책들을 미국에서도 바랬던 거고 이것이 유효하게 들어가면서 현재 이 세 번째 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 군함과 수송선 등을 선박 건조함으로써 경제에 일바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들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프라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보증과 투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마스가 지원법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에도 상당한 호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선소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세계 2차 대전까지는 미국이 이런 조선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이 역대 조선소 수를 보면 1,10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이 41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에 대한 활성화되어 있는 조선소 수를 보면 미국은 21곳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현재는 이제 폐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진한 미국에 대한 조선 산업 자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었던 것 중에 한 개가 중국과 미국이 거래를 하는데 왜 중국 선박을 써서 우리 물자를 나르느냐라는 문제를 공화당 측에서도 상당 부분 제기를 했었고 그게 미국 내에서도 이런 법안으로도 제출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런 운반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미국 내에서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 건조되었던 선박 건수들을 보면
1910건이 건조가 되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건조했던 배수가 약 2척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이런 조선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라고 봐야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조선에 대한 점유율을 중국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한국이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은 뒤처져 있는 조선 업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하나오션이나 또는 삼성중공업 또는 뭐 HD현대그룹 이런 기업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조선기자재라고 해서 기재와 자재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상당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선기자재도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서 수익을 함께 나눠보시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뭐 기업들 좀 소개를 몇 가지 좀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엔진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라고 해서 우리가 관 이음새에 대한 부분을 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박 평형 처리 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수평으로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평을 떠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기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서 또는 유튜브로 보시면서 화면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시장의 실망감을 안겨줬는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금액이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50억에서 이제 10억으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뭐 부동산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10억 이상인데 우리가 주식으로 10억 이상을 보유한다는 게 대주주가 되는 것이 과연 현재 시장에서 맞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49.5% 절반에 가까운 것이 1억을 배당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배당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차라리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것이 세금 계산도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중점적인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시장에서는 실망했냐 하면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에 대한 배당은 20%에 대한 세율을 매기는데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 3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에 대한 배당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방세를 포함한 38.5%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만 낮아진다고 해서 과연 그런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것인가? 저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현재 정책이라는 것을 쓰게 될 때는 좀 더 과한 정책을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시장에 조금 과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때 이제 보완책이 등장하는 것이 좀 더 정석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증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토를 거기에 두고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금은 약한 수준에서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시행을 한다면
효과가 지지부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또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구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수급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의 정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장은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7월 달에 열심히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2억 3천이었던 계좌가 현재 7월 31일 날 기점으로 2억 4천까지 올라오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7월 말, 7월 31일이 끝나면서 현금 40%를 저희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을 6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1일 날 크게 이제 시장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대주주 관련된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 10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모토를 보면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중기부 장관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실용주의를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증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입지를 다져왔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에 대한 의원들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시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활성화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들을 좀 더 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후반기가 도약에 대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